한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일괄 귀국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0일 전 세계 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인력을 신속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한인사회와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합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한데도 비자 상태가 불분명한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값싼 임금으로 투입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EB2 비자 발급 한도가 소진돼 추가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가량 빠른 날짜에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시민권 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조지아주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일괄 귀국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속한 귀국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0일 전 세계 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 세계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현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귀국일은 이르면 미국 시간으로 10일이 될 수도 있으나 행정 절차로 인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고 곧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을 일괄 귀국시킬 계획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기 중 주 워싱턴 총영사를 반장으로 하는 현장 대책반은 지난 5에서 6일 영사 면담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 250여 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 중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된 것은 한미 간 외교 교섭의 결과입니다. 오늘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조연 외교부 장관은 남은 행정 절차 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막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들에 대해 미국이 적절한 비자를 적기에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건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이 추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은 이번 체포작전에서 불체자와 단기 관광비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등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노동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유효한 법적 서류를 제시했지만 IC 직원이 이를 무시하고 구금했다는 주장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일 애틀랜타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소도시인 서베너에 위치한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단속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한 미국 이민단속 당국은 이들이 모두 불체자라고 말했지만 CNN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C 측은 모든 노동자와 면담을 통해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CNN과 인터뷰한 가족들은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가진 사람들도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합법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줬지만 단속 요원들이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고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 국토안보부 수사국 특별수사관 스티븐 슈랭크는 구금된 475명 모두 불체자였다고 말하며 이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일부는 비자 면제로 들어와 취업이 금지됐는데도 일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비자 기한을 초과해 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한인 등 노동자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수용시설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과밀한 시설에 수백 명이 추가로 수용되면서 위생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 등 다수가 구금된 조지아주에 위치한 구금시설 폭스턴 이민자 수용소는 IC가 운영을 위탁한 민간 교정업체 GEO 그룹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최대 1,1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과밀 상태에 놓여 있어 위생과 안전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실제로 DHS 감찰관실은 2021년 보고서에서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매트리스가 찢어졌으며 샤워실 환기구엔 곰팡이가 퍼져 있고 벌레가 들끓는다. 온수가 공급되지 않고 화장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기본적인 생활 환경조차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구금자는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났으며 식사용 닭고기 상자에는 식용 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다라고 증언했으며 지난해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57세 수용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 역시 폭스턴 수용소의 열악함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구금 감시 네트워크와 엘레퓨지는 2022년 여름 폭염 속에서 구금자 16명이 음식과 물, 약품도 없이 야외에 3시간 넘게 방치됐다며 그중 한 구금자는 천식 발작을 일으켰지만 수십 차례 흡입기를 요청하고도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권익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즈 어드밴싱 저스티스 애틀랜타의 홍보국장 제임스 우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수감자와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인력을 신속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이민법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신속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는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함께 노력해 우리 국가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모습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린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알다시피 우린 한국과 방금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이후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우리 국민이 훈련을 받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다음 날인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 그들은 불체자였고 IC는 자기 할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한인사회와 업계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한데도 비자 상태가 불분명한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값싼 임금으로 투입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단속을 두고 현지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불법적인 출장 관행은 오랜 시간 동안 골마온 문제란 목소리입니다. 조지아주 한인들에 따르면 주변 대부분의 한국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이스타 비자를 통해 출장을 온다며 회사가 주재원 비자 등 취업 비자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스타로 돌려쓰고 출장 전엔 일 관련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말란 교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속 입국이 의심받을 것을 대비해 때로는 캐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해 여행처럼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한인 기업들은 합법 체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비자 상태가 불분명한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값싼 임금으로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그 결과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번 IC 단속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으로 활동한다면 현지 노동법과 이민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이곳 한인 기업들의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LA, 뉴욕 등 이스타를 이용한 한국 기업 직원들의 전반적인 출장 관행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테네시 클락스빌 LG전자와 애리조나 LG 현장에서는 이민 요원들이 곧 올 수 있다는 소문이 나서 지역 한인들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철수했다는 소식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에너지 등 조지아 내 다수의 한국 기업이 현대차, LG 단속 소식을 접한 뒤 자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직원들에겐 신분 증빙 서류를 항상 소지하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EB2 비자 발급 한도가 소진돼 추가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가량 빠른 날짜에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국무부는 2025 회계연도 EB2 비자가 이미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USCIS도 신분 조정 신청을 승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EB2 비자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다시 발급이 예상됩니다. 다만 9월 비자 게시판에서 접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 해도 취업 허가와 해외여행 허가는 유지되지만 비자 한도 소진으로 최종 영주권 승인은 내달 이후로 미뤄집니다. USCIS는 예정된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하되 비자가 다시 배정될 때까지 최종 결정은 보류된다고 밝혔습니다.
EB2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가졌거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자 혹은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취업 이민 비자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5만 37개의 취업 이민 비자 중 약 4만 3천 개가 EB2로 배정됐습니다. EB2 한도 소진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9일 발급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빠른 9월 2일에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시민권 시험 난이도를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어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민국은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꼽았습니다. 에들로 국장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에 부여한 일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부기관 명칭, 주지사 이름을 대보라고 하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헌법에 진정으로 애착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시민권 취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미국 역사와 역대 정부 등에 관한 100개 이상의 예상 문제 중 10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민국은 지난달 22일엔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미에서 주로 발견되던 샤가스병이 최근 미국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감염되면 부정맥 등 심각한 증상이 30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CDC는 최근 샤가스병이 최소 32개 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미국 내 토착 질환으로 공식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감염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며 최소 8명이 국내 전파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샤가스병은 기생충 트리파노소마 크루지에 의해 발생하며 전파 매개체는 키싱버그라고 불리는 흡혈 노린재입니다. 이 곤충은 사람의 얼굴, 특히 입과 눈 주변을 물고 그 과정에서 남긴 배설물이 상처나 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며 장기 기증, 수혈, 임신 중 태아 전파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선 11종의 키싱버그가 발견됐으며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에서 목격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DC와 텍사스 A&M대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 내 키싱버그의 약 55%가 샤가스병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샤가스병은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뉘어지는데 급성기엔 발열, 피로, 몸살, 눈꺼풀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기엔 심장 부정맥, 심부전, 소화기 문제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 후 10에서 30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샤가스병은 미국에서 잊힌 열대병이자 침묵의 살인자라며 CDC와 WHO가 공식적으로 토착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가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국방부 명칭이 사라지고 전쟁부로 대체됐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역시 defense.gov에서 war.gov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담당 부처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국방부 소속 당국자들은 앞으로 전쟁부 장관, 전쟁부, 전쟁부 부장관 등 새로운 보조 명칭을 행정부 내 공개 소통, 공식 문서, 의전 상황 등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난 2023년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한인 임산부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한 용의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시애틀주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용의자 고스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재판 절차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워싱턴주 법률상 태아를 독립된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아 태아의 죽음은 기소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003년 6월에 발생했으며 당시 임신 8개월째였던 권이나 씨는 남편 권성현 씨와 함께 테슬라 차량에 탑승한 채 무차별 총격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머리와 폐 등에 4차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태아와 함께 숨졌으며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으나 목숨은 건졌습니다. 고스비는 오는 10월 16일 킹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재판 능력 관련 변론 심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5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뉴욕주 전역의 모든 약국에서 접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 정책에 따라 뉴욕주의 약국들이 3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기저질환이 없는 65세 미만 성인들을 접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누구나 가까운 약국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파워볼 추첨에서 미주리주와 텍사스주에서 각 1명씩 2명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6월 2일부터 3개월 넘게 41번의 추첨이 당첨자 없이 그대로 지나가 이번 당첨금은 미 복권 사상 두 번째로 큰 18억 달러가 됐습니다. 텍사스주 복권국은 프레드릭스버그의 주요소 편의점에서 팔렸다고 밝혔으며 미주리주는 아직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등 당첨자 외에도 200만 달러 상금의 2등 당첨 복권은 캔사스주와 텍사스주에서 판매됐으며 당첨금 100만 달러의 3등 티켓은 뉴욕과 뉴저지 등 13개 주에서 총 18장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